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평범한 여성이고 결혼한 지는 약 1년 정도 되었어요. 다들 평온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제 사연의 일부분에 해당되기에 또 모른 척 지나칠 수가 없어서 용기 내어 사연을 적어보려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까지의 과정에 좋은 기억과 긍정적인 감정들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결혼은 현실이라고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도 않았고 너무 아프고 충격적인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남편과 저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고 호감이 있다고 마음을 알고 서로 연애를 결심했어요.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참 좋았던 게 남편의 여행을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이라 덩달아 아름다운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캠핑도 즐겨 했었고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들만 데려가 줬어요. 그 덕분에 저는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그동안 참 재미없게 살았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주로 둘 다 쉬는 주말에 국내 여행을 즐겨 했었고 연차를 써서 더 효율을 만든 다음에 해외여행도 즐겼어요. 남편이 단순히 여행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계획도 참 잘 세우는 사람이라서 믿고 따라가기만 해도 완벽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런 남편 덕분에 저는 하는 것도 없이 몸만 딱 따라가면 완벽한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할 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라야, 우리 지금처럼 평생 여행하듯 살자. 기쁘고 신나는 순간도 있을 거고 고난과 역경도 겪어야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지금처럼 잘 견뎌나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보자. 나랑 결혼해 줄래? 당신다운 프로포즈네. 그래, 결혼하자. 남편의 저 말이 평생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행하듯 살자는 말이요. 여행을 하다 보면 기쁘고 설렘이 가득한 순간들도 있지만 분명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에 당혹스럽고 힘겨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행 중이니 평소보다는 더 좋은 감정으로 일을 해결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런 저희의 평소 생활을 비유한 남편의 프로포즈 멘트는 너무 귀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평생 여행하듯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했고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래 차로 1시간 거리에 계시던 시부모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신다고 했죠. 아, 소라니? 다름이 아니고 이사 소식 들었니? 네? 무슨 이사요? 뭐야, 동호한테 못 들었니?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그 동네로 이사 가기로 했는데 동호가 깜빡했나 보구나. 수요일에 이사하는 거니까 그날 일 좀 미리 빼고 우리 이사 좀 도와줄래? 네? 어머님 갑자기 이사 결정을 하셨어요? 그 동네에서 정말 오래 계셨잖아요. 아,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고생하나 싶어서 다들 며느리가 음식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가져다 주는데 나만 여전히 혼자 다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나도 이제 늙었잖니.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이 먹고 싶기도 하고 다 같이 모여 살면 좋잖아. 아, 네, 그러셨군요. 우선 알겠습니다. 딱 저 얘기를 듣는데 불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딱히 시집살이라고는 하지 않으셨던 시모인데 어디서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작정하고 시집살이를 시키겠다고 마치 선포하는 느낌이었죠. 당장 다음 주에 이사를 오신다는 이 사실을 저만 몰랐다는 게 황당하기도 해서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 다음 주에 이사 오신다며? 그런 중대한 사실을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줬어? 이사 도우라고 일도 빼라고 하시던데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아, 맞다. 내가 당신한테 말을 안 했구나. 미안. 요즘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깜빡했어. 이미 이사 오시기로 한 거라 뭐 지금 알아도 미리 알아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 말이 그래? 나한테 뭘 하시는 줄 알아? 대놓고 며느리로 부려먹겠다는 말씀하시던데 이건 시집살이 선포도 아니고 당황스러워 나 지금. 에이,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안 그러셔. 엄마가 언제 당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있어? 없잖아. 걱정 마. 너무 태평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 듣자마자 꼭 바로 말 좀 해줘. 남편은 뭔가 본인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본인의 엄마라서 그런 건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듣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행동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했지만 당장 벌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섣불리 뭔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잘 지내봐야지 하며 마음을 꾹꾹 눌렀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시모의 이사를 기다렸고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당일에는 남편과 제가 이사를 함께 도와드렸는데 지옥에 입성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할 정도로 저를 부려먹었고 남편과 저를 딱 차별하는 게 보였죠. 예, 소라야. 내 옷들 드레스룸에 넣어뒀으니까 깔별로 딱딱 정리 좀 해줄래? 제가요? 그게 양이 너무 많던데 그럼 이 사람이랑 제가 같이 드레스룸 정리할까요? 내가 소라 너한테 시켰지. 우리 동호한테 시켰니? 동호는 내가 따로 시킬 게 있으니까 넌 정리 좀 해. 그렇게 한참 동안 옷 지옥에 빠져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밖에서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졌고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냄새가 닫은 방문을 뚫고 들어와서 나가봤습니다. 시모는 먼지가 온 집안에 날릴 테니 드레스룸 창을 열고 문 닫고 정리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 먼지를 다 먹는 건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당신 뭐해? 정리 안 해? 그게 엄마가 이거 맛 좀 보라고 해서. 예, 정리 다 했어? 아직이요. 근데 왜 나와? 내가 분명 정리 다 하고 나오라고 했잖니. 그리고 먼지 날리니까 방문 열지 말라고 말했지? 왜 내 말을 다 무시하지? 그게 아니라 밖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길래 제가 착각한 건가 하고 나와본 거예요.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배고프거든요. 그렇지. 배고프겠다. 같이 먹자. 무슨 소리야. 이거 제대로 만든 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참고 정리나 해. 정리를 빨리 해야 뭘 먹던가 하지. 정말 먹는 걸로 저러는 게 가장 유치하고 치사한 건데 시모는 귀엽고 단 한 입도 주지 않고 저를 다시 먼지 가득 쌓인 드레스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황당했던 건 본인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대충 주방을 싹 다 치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한우를 먹고 있는데 딱 봐도 식사 중인데 잠깐 맛만 보는 거라며 저를 못 먹게 했습니다. 순간 너무 서럽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도 이걸 다 정리해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이 악물고 정리했습니다. 옷도 얼마나 많은지 정리를 해도 끝이 없었어요.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냥 꾹 참고 했습니다. 드디어 정리를 다 했고 나와보니 남편은 소파에서 자고 있고 시모는 그 밑 바닥에서 자고 있더군요.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을 살짝 깨워서 집에 가자고 눈치를 줬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정리 다 했어? 고생했지. 잠깐 쉰다는 게 깜빡 잠들었네. 벌써 저녁 시간인데 엄마네서 먹고 가자. 집 가서 밥하기 귀찮지? 아니, 그냥 집으로. 아유, 뭘 집에 가서 먹어. 그냥 여기서 먹지. 얼른 밥하게. 소라, 너 주방 좀 치워라. 주방이요? 그래. 아까 그 잠깐 맛보느라 이것저것 꺼냈는데 못 치웠어. 허리가 아파서 그걸 얼른 치워야 밥을 먹지. 우리가 먹은 거? 그거 내가 얼른 치울게, 엄마. 에이, 무슨 소리야. 너 키우면서 언제 엄마가 주방일 하게 뒀어? 그런 거는 여자들이 다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너는 잠자고 있어. 너 아직도 안 치우고 뭐하니? 그렇게 몸이 무거워서 뭘 해먹고 살 수나 있겠어? 저 여태 옷 정리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도 못했고 앉아서 쉬지도 못했어요. 어머님, 심지어 지금 저녁 시간인데 밥 한 숟갈 떠보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랑 이 사람이 한우 구워 먹은 것까지 제가 치워야 해요? 그거 좀 같이 먹자고 했더니 질색팔색 하시더니 왜? 치울 때는 또 저를 찾으세요? 죄송하지만 저 못하겠고 집에 가서 쉴게요. 저도 내일 출근하려면 좀 쉬는 게 맞지 않나요? 뭐야? 누가 들으면 내가 너 부려먹은 줄 알겠다. 얘가 아주 사람을 참네. 너도 도와주겠다고 와놓고는 왜 딴소리야? 집에 가서 먹든 말든 알아서 해라. 네, 부려먹으신 거 맞고요. 저는 집에 갑니다. 당신은 대리효도는 오늘 하루 내가 다 했으니 이제라도 효도하고 와. 여보, 소라야. 그렇게 가면 어떡해. 놔. 시끄러 진짜. 양심이 있냐? 저는 시모의 태도와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뿌리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행동이 과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파 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왜 이렇게 서럽던지 울컥하더군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힐 시모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고 말이죠. 한두 번 네, 알겠다고 대답을 해주니 저를 만만하게 본 건지
본 모습을 딱 보이는 게 너무 소름 끼쳤거든요. 그 이후 저는 시모와 거리를 두고 지냈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모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모 입장에서는 화가 아주 단단히 났겠죠. 주말만 되면 집으로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게 너무 승질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엄마가 집에 와서 밥 먹으래. 간 김에 고장난 것도 좀 봐주고 청소할 거 있으면 도와드리자. 그래, 당신은 거기 가서 어머님 도와드려. 나는 우리 집 가서 내 부모님 보고 도와드릴 거니까. 아, 정말 왜 그래?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뭐가? 효도는 셀프야. 왜 나한테 대리효도를 바래? 내가 언제 당신한테 우리 엄마 아빠께 이렇게 저렇게 도와줘 라고 말한 적 있어? 단 한 번도 없을 텐데. 난 늘 내가 했지. 당신한테 시킨 적 없어. 맞지? 아, 물론 그렇긴 한데 우리 집은 가깝고 처갓집은 멀잖아. 그걸 핑계라고 말하는 거야? 차라리 입이라도 다물지 그랬어? 정 떨어진다 정말. 내가 알던 사람 어디 간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싸우고 주말에 친정집에 놀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니 그간 쌓였던 분노와 스트레스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다행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 시집가서 사니까 어때? 그냥 그래. 뭐 엄청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아. 어머머, 신혼인데 벌써 그런 소리가 나오면 어째? 아참, 엄마랑 아빠 이사하려고 해. 원래 고민 중이라 신경 쓸까봐 굳이 말 안 했는데 거의 확정이라서 말해. 이사? 갑자기 어디로? 부산으로 가려고. 이제 딸 시집도 보냈고 여기서 너무 오래 살아서 지겹기도 하고 더 늙기 전에 고향 가서 친구들도 보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아, 정말? 아휴, 더 자주 못 보겠네. 근데 뭐 잘 생각했어. 가서 친구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 더 행복해질 거야. 자주는 아니더라도 얼굴 까먹지 않을 정도로는 꼭 내려갈게. 부모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겠다는 소식을 듣고 솔직히 마음이 쿵 했습니다. 지금도 자주 못 보는데 부산으로 가시면 더 자주 못 볼 것 같았고 정말 제가 출가 외인이 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고향 가시면 지인들도 많으니 두 분 입장에서는 행복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남편과 파국을 맞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부모님이 부산으로 내려가시고 첫 명절은 추석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꼭 부산에 가봐야겠다고 말했죠. 나 이번 추석 때 부산 가는 거 있지만 미리 예약해둘 건데 KTX랑 비행기 뭐가 좋겠어? 어? 아, 맞다. 처갓집 이제 부산이지? 그런데 엄마네도 가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빠듯하지 않아? 어머님 댁은 365일 중에 300일은 가는데 뭐가? 이사도 하셨고 명절인데 당연히 가야지. 가기 싫다는 소리도 들린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나 KTX 타다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어서 그건 못하거든. 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뭐 비행기 타고 가자. 예약해둘게. 아, 이거 진짜 숨기려고 했는데 나 비행기 탈 때마다 손발이 덜덜 떨리고 두렵고 무서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숨도 잘 안 쉬어주고 막 그래. 당신이랑 연애할 때는 그런 내 모습 싫어할까봐 숨겼거든. 뭐라고? 우리가 비행기를 몇 번 탔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타자마자 기절하던 사람이. 그게 자는 척 연기를 한 거였어. 내가 두려워하는 게 들킬까봐. 어쩌지? 그래도 가긴 해야 하니까 내가 약을 먹던가 해볼까? 근데 몸에 안 좋다고 해서 걱정이네. 우리 애기도 낳아야 하잖아.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KTX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하겠다는 거야? 너무 당황스럽네? 그럼 뭐 차 타고 가자. 여보, 무슨 소리야? 차 타고 부산을 어떻게 가? 가다가 죽어 힘들어서.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야. 버스도 똑같고. 아니, 그럼 우리 집에 가지 말자는 소리야? 이번만 어떻게 잘 말씀드려봐. 내가 고쳐볼게. 노력해볼게. 남편은 갑자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요. 안 가려고 애쓰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그 말이 진심인 것 같아서 솔직히 더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라도 다녀오려고 했으나 시무것도 저를 놔주지 않았어요. 제가 부산으로 가버릴까봐 아예 저희 집에 이른 오전부터 오셨죠. 나왔다. 우리 집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만들자. 내가 음식할 재료들은 대충 들고 왔고 나머지 배달시켰으니까 곧 올 거야. 오면 바로 시작하자. 아, 어머님, 그런데 저 부산 가봐야 해서요.
시간이 빠듯하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 몇 번이나 드렸는데 깜빡하셨어요? 그건 네 사정이지. 시집으로 왔으면 시댁법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니? 난 오늘 당장 음식 싹 해두고 나머지 휴일은 푹 쉬고 싶으니 네가 날짜를 바꾸던가 해. 네? 당장 지금 어떻게 바꿔요? 못 가죠, 어머님. 그럼 가지 말던가. 딸 시집 보냈으면서 왜 소유하려고 하니? 너 이제 우리 집 사람 아니야? 딸은 원래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시모는 저를 못 가게 할 작정으로 아예 계속해서 부려먹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당장 추석 당일에 비행기표가 남아있을 리도 없었고 저 결국 못 갔습니다. 분노해 있는데 웃긴 건 지금부터였죠. 저는 그 와중에 이 음식들을 다 해야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입 닫고 음식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드레스룸과 안방을 왔다 갔다 하며 분주해 보였죠. 그러더니 시모는 잠깐 약속이 있어서 갔다 오겠다며 나갔고 1시간 후 남편은 시모를 모시러 간다며 나갔습니다. 결국 저 혼자 음식을 다 했고 저녁 8시가 되어도 둘 다 연락을 받지 않았죠. 그러다 시모랑 연락이 되어 물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어디세요? 그게 사정이 있어서 우리 오늘 못 가거든. 그러니까 너 먹고 쉬던가 해라. 네? 이 사람은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대체 무슨 사정이길래 갑자기 외박을 하시는 건데요? 그걸 내가 하나하나 너한테 설명을 해야 하니? 참 잡고 있어 그냥 좀. 동호전화는 고장났다. 수리 바뀌어야 해. 그러니 전화 그만해라. 어차피 해도 못 받는다. 그렇게 시모는 전화를 끊었고 저 정말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분노가 막 솟아올라서 이 감정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혼자 차 끌고 부산으로 갈까 참 고민을 했는데 제가 운전이 그렇게 능숙한 게 아니라 혼자 장거리 운전을 할 자신이 없었죠. 결국 혼자 펑펑 울면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쌓아둔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커플 캐리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남편이 사용하는 캐리어가 없었고 드레스룸을 자세히 보니 여러 옷들이 많이 비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정말 생각만 했습니다. 그 후 3일 뒤에 남편과 시모를 만날 수 있었는데 남편이 새까맣게 익어서 왔더라고요. 심지어 서늘한 날씨에 반팔 반바지를 입고 왔길래 물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이상한 느낌에 남편 핸드폰을 뒤져봤어요. 고장났다더니 말끔하게 작동하더라고요. 그런데 카톡 목록에 비행기 예매한 기록이 있었고 세이브를 갔다 왔더군요. 잠들어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거 뭐야? 당신 어머님이랑 세이브 갔다 왔니? 그거 내가 간 건 아니고 엄마 친구랑 일이 있어서 아무튼. 네 이름이 이동호인데 네 비행기 티켓을 엄마 친구가 갈 수 있어? 거짓말을 할 거라면 좀 그럴듯하게라도 해야지 속아주지. 너 진짜 미쳤구나. 비행기 타면 미칠 것 같다며 우리 집에는 한 번을 안 가주더니 나 속이고 나 혼자 일 시키고 세이브를 갔다 왔어? 이 둘은 저를 부려먹고 떼어놓고 세부로 가서 여행을 즐기다 왔더라고요. 새까맣게 익어서 온 이유였죠.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시모가 이사 온 후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속이는 게 당연한 이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죠. 이혼을 선언했고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 한밤중에 찾아와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어요. 그래서 전 시모의 정강이를 발로 세게 때리고 제가 머리채를 잡고 말했습니다. 툭 하면 윽박지르고 손버릇까지 더럽네. 내가 니네 종이니? 노예야? 남의 집 귀한 딸을 네가 뭔데 부려먹어. 안 그래도 없는 머리털 내가 다 뽑아주고 이혼할게. 그러게 적당히 하지. 사람은 왜 그거를 몰아가기를. 어머머머, 얘 미쳤나봐. 동호야, 아들. 당신 진짜 왜 그래? 미쳤어? 기다려. 다음은 네 차례니까. 네 머리털도 다 뽑아줄게 내가. 이혼은 저도 다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이 부모님 고향이라 지인이 많기도 하지만 제 지인들도 꽤 있거든요. 마음이 적적하고 힘들 때 늘 위로받던 곳이 제게도 부산이라 부모님 곁에서 함께 다친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조차 몰라요. 혼인기간이 짧았고 합의혼을 했던 터라 서로 따질 것도 없이 깔끔하고 아주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저런 집에 시집을 갔을까 후회스럽지만 제가 자꾸 후회만 하면 마음이 더 지옥이라 그러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후회는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의 제 삶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추석은 행복하셨나요? 부디 행복하셨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